자, 안녕하십니까. 해부생리학 진행하겠습니다. 해부학입니다. 살림생해부학. 오늘은 몸통의 근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몸통의 근육 잠깐만 잘 나오게 글씨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뚜렷하게. 자, 잘 나옵니다. 배면의 근육은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으며 각 근육층에 있는 달리는 근육 섬유의 방향이 서로 달라서 합판의 나무층과 비슷하다. 그 결과 아주 강력한 근육들을 형성하고 뱃속 공간과 그 안에 근육 기관들을 덮고 있는 지지해준다. 앞쪽에 배 쪽에 있는 세 개의 근육층은 각각 가장 바깥층인 배 바깥근 외복사근입니다. 외복사근, 중간은 내복사근, 가장 안쪽 측에는 복행근으로 배열되어 있다. 배 가로근입니다. 시트처럼 생긴 이 근육들 외근 또는 띠 모양의 배 고등근의 배의 정중선을 따라 가슴에서 두덩뼈까지 치골뼈까지 아래로 지나고 있다. 복직근은 뱃속의 장기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척추를 굽히는 역할을 한다. 알고 있는 이거죠? 복직근의 역할. 호흡근육, 레스피레이토리 머슬은 호흡근육은 세상에서 설명하였다. 갈비뼈 사이에 있는 갈비사이근, 늑간근들, 또 시트처럼 생긴 가로막, 횡격막은 가슴 공간과 배 공간을 나누며 숨을 쉴 때 가슴의 크기와 모양을 변화시킨다. 그 결과 공기가 허파 속으로 들어가 바깥으로 나온다는 그림입니다. 자, 밑에 그림 보게 되면 대흉근이 보이고 광배근 살짝 뒤쪽에 보이죠? 앞쪽에 복직근, 안쪽에 외복사근, 또 옆쪽에 이제 그런 근육들이 보입니다. 지금 보이면 외복사근, 그 다음에 여기서 보여지는 배꼽도 보이고 저 안쪽에 복행근도 보이고 근육이 보입니다. 사실은 이 내복사근, 외복사근 이 근육은 좀 더 잘 되어 있는 그림에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설명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여기는 배의 근육을 더 연장합니다. 배의 근육은 위쪽으로부터 갈비뼈 활과 갈비뼈 모양과 12째 갈비뼈, 12번째 갈비뼈 사이의 아래쪽에서 주로 엉덩이 윗뼈 모서리와 두덩뼈 위 모서리, 치골 모서리까지 뻗어 배 안에 앞뒤 뒷목을 이루는데 이것은 배의 근육, 옆구리의 근육, 뒷배의 근육이라고 한다. 보게 되면 복직근부터 치골까지 연결되어 있는 대요근부터 해서 근육들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근육들에 대한 그림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은 시간 설명했기에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잠깐만 그래도 아쉬우니 설명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행근, 복직근입니다. 우리는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직근, 복행근 이 부분을 삼겹살이라고 부르죠. 삼겹살입니다. 5번째, 12번째 사이뼈의 박경면에서 시작한다. 정지점은 백색선 라인에서 정지가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차분히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행근, 복직근을 보시면서 그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볼만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배의 근육을 이렇게 잘라서 안쪽을 횡단면을 보여주려 합니다. 저 위에 전거근도 보여주고 전거근, 내늑가근, 그 다음에 내늑간근, 외복사근, 그 다음에 복직근까지 보여줘서 잘랐더니 바깥에 이제 복직근이 복행근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행근의 그림이 보여주고 저 뒤에 요방형근과 대요근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뒤에 대요근, 소요근, 장골근 중에서 일단 소요근은 요즘 많이 퇴화되니 소요근은 빼고
대호근하고 장골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대호근, 장골근, 소요근 세 개 합해서 우리가 장요근이라 불렀었죠. 그 그림과 허리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인 요방형근, 요방형근은 척추와 늑골과 골반에 붙어있는 근육으로서 허리 통증의 주범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언급해서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표면층의 깊은 층이라는 근육이 나옵니다. 등에서 보여지는 승모근부터 천층과 심층과 최심층으로 나눠집니다. 이 책에서 그림으로서 그려줄 수 있는 게 승모근하고 삼각근이 붙어지는 것들, 그리고 삼각근을 드러내면 그 위에 소원근이 있다는 것도 보여지게 될 거고, 승모근을 열었더니 견갑 거근과 대능형근, 소능형근이 보여주고, 저 밑으로 전거근, 상완 삼두근까지 그림이 보여졌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한 번에 보여준 다혈근 척추 기립근의 모습들입니다. 그냥 깊은 쪽 안에서 척추를 잡아주는 그림들의 근육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요방형근의 모습도 보여주고 기립근, 그 다음에 극근들도 보여주고, 네, 장근들, 판상근까지 쭉 연결시켜주는 근육의 그림입니다. 자, 여기는 좀 근육을 좀 나열합니다. 어떻게 나열되냐면 등의 표면층 근육, 천층 근육을 설명하는 겁니다. 승모근, 광배근,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안에 있는 능형근,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견갑 거근까지의 기시점, 정지점, 그 다음에 작용, 신경 지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근육의 기시와 정지와 그 다음에 그 근육의 기능과 지배 신경이 연결되어 있고, 근육층에 등 쪽에 표면의 근육에 있는 근육이다. 여기서는 심층 근육까지 들어간 거고요. 이제 최심층 더 안쪽까지 들어가 있는 근육들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상후거근과 하후거근의 근육의 그림이 보여주고 톱니 모양으로 마지막에 움직임에 제한적 동작을 주는 근육들, 그 다음에 두판상근과 경판상근, 그 다음에 극근, 반극근, 다혈근, 장극근, 최장근 쭉 안쪽에 깊게 자리 잡은 근육들의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깊이에 따라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손이 들어갈 것이며 어디까지 손이 들어가서 치료를 할 것이냐라는 그 그림들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하면서 가르칠 때 우리가 최소한 통증을 일으키는 그 근육은 심층까지 가야 됩니다. 심층까지 들어가야 그 근육의 기능이 좋아지기에 심층까지 그 근육을 설명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기에 근육은 설명이 계속 연결되어지고 계속 해주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설명이 깊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그러나 읽을 수 있는 부분을 읽게 두겠습니다. 소화기관은 읽어줘야 될 부분이죠. 음식물의 섭취는 중요하고도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이고, 그것은 식사를 하면서 시작된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먹은 음식물 중에서 영양분을 추출해서 흡수하는 과정은 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그 과정을 소화라고 한다. 그 중요한 과정은 소화계통 기관의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에 좌우된다. 소화계통의 기본적인 구조는 불규칙한 모양의 관으로 양쪽 끝이 모두 뚫려 있는데 이를 소화관 또는 위창자길, 그러니까 위장관이라고 한다. 성인은 이 속이 빈 관의 길이가 약 9m이다. 소화관은 빌딩에 있는 복도와 같이 몸 안을 통과하는 통로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물론 소화 과정에서 추출된 영양분도
위창작길 벽을 지나 내부 환경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신체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 체세포들이 영양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기능을 완수하기 위해서 소화계통에서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이용한다. 먼저 섭취라는 과정을 통해 음식물이 위창작길로 들어와야 한다. 그 다음으로 섭취된 음식물은 소화 과정을 통해서 더 단순한 영양분 형태로 분해된다. 음식물의 분해 또는 소화 과정은 기계적인 과정과 화학적인 과정이 모두 있다. 치아는 큰 음식 덩어리를 삼키기 전에 물리적으로 부수는 데 사용된다. 그 다음 위에서 음식물을 젓는 것으로 물리적인 소화 과정이 이어진다. 큰 음식물 덩어리를 물리적으로 더 작게 부수고 소화관으로 이동시키면 위창작길의 운동성이 필요하다. 화학적 소화를 할 때에는 큰 음식물 분자가 작은 분자로 환원되어야 한다. 화학적 소화 과정에서는 소화 효소와 다른 물질들이 위창작길의 속 공간으로 분비되어야 한다.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 과정에 의해서 섭취된 음식물들의 성분이 물리적 화학적으로 변화된 다음에 남아있는 영양분은 흡수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즉 위창작길의 점막을 통해 내부 환경으로 이동할 준비가 된 것이다. 고창자와 같은 일부 소화계통의 제거기관으로도 역할을 하며 소화 과정에서 남은 폐기물이나 대변을 몸 밖으로 밀어낸다. 운동성과 분비를 조절하는 데에는 소화의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역동해야 된다. 라고 해서 소화계통의 주요 기관 그리고 부속 기관을 설명해 놨습니다. 입에서 목구멍, 식도, 위, 소장부터 쭉 내려가는 부속 기관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소장의 간, 십이지장에는 쓸개 담낭 이렇게 정리된 거고 섭취와 소화와 운동성과 분비와 흡수와 제거와 조절을 해서 우리는 소화계통의 주로 메커니즘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섭취는 입으로 섭취된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으로 소화관을 통한 음식물의 이동이 시작되는 게 섭취고 소화는 복합 영양분을 작게 부수어서 흡수를 용이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기계적 소화에서는 큰 음식물이 덩어리를 물리적으로 작게 부수고 화학적 소화에서는 분자를 분해하게 되는 거죠. 운동성은요. 소화관의 근육 성분에 의한 움직임으로 기계적 소화 과정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로는 꿈틀 운동과 분절 운동이 있습니다. 분비는 소화의 효소, 산, 염기, 점액, 쓸개즙 등과 같은 소화를 촉진시키는 물질인 소화액이 방출하는 것으로 일부 소화기관에서는 소화나 영양분의 대사를 조절하는 내분비 호르몬도 분비하게 됩니다. 흡수는요. 소화된 영양분이 위창작길 점막을 통해 인체의 내부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소화 과정에서 발생한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 대변을 항문을 통해서 고창자로 배출하는 것으로 배변이라고도 하고요. 조절은 운동성 분비 등과 같이 소화 활동을 조절하는 것을 조절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적 요소, 간, 담, 그다음에 이자, 췌장, 12지장 그림이 위장과 보여주고 위장 뒤에 숨어있는 비장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구조적 소장과 대장, 소장은 그래서 좀 간단하게 생략했던 이 소화관의 그림을 한 번쯤 눈여겨서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크게 좋습니다. 자, 다시 소화관의 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화관은 입에서 항문까지 뻗어 있는 관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화관의 벽은 4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소화관 안의 빈 공간은 소공간이라 한다. 소화관을 이루는 4개 층의 이름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소화관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똑같은 4개의 조직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구조는 기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서 식도의 점막층은 거친 중층의 마모 저항성 상피세포로 되어 있지만 소화관에 있는
나머지 기관의 점막층은 흡수와 분비를 위해서 만들어진 다층, 원주, 상피로 된 약한 층으로 되어 있다. 두 종류의 점막에서 모두 생산되는 점액이 소화관의 속벽을 덮고 있다. 점맥 밑층의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점막 바로 밑에 있는 결합 조직층이다. 점막 밑 조직 안에는 많은 혈관과 신경이 있다. 두 겹의 근육 조직으로 되어 있는 점막 근육판은 소화관의 운동성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동운동은 둥글고 세로로 된 근육층으로 이루어진 점막 근육판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함으로써 창자력이 리드미컬하게 파도처럼 수축하는 운동이다.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기 위해 하기 때문에 소화관의 내부 통로를 통해 섭취된 음식물을 쥐어짜서 밀어내게 됩니다. 점막 근육판에 있는 둥글게 생긴 근육층이 소화관의 한 부분 또는 분절 내에서 교대로 수출하면 꿈틀 운동이 아닌 창자가 왔다 갔다 하는 분절 운동이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꿈틀 운동이 음식을 소화관에 따라서 더 밑으로 밀어내는 반면에 분절 운동은 음식물을 소화액과 혼합시키고 커다란 음식물을 조각을 기계적으로 부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꿈틀 운동과 분절 운동이 교대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음식이 저어지고 혼합되어지고 영양분이 흡수를 촉진시키는 창자의 점막과 밀착돼서 위창자기를 천천히 지나가게 된다. 장막은 소화관의 가장 바깥층에 있습니다. 뱃속 공간 안에 있는 장막을 내장 쪽 배막이라고 합니다. 소화관의 고리는 뱃속 공간의 뒷벽에 두 줄로 겹쳐진 배막 조직에 묶여 있고 이것을 창자 사이막이라고 장간막이라고 합니다. 장간막.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장간막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저랑 또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세 가지 영양소의 소화 과정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우리가 영양 3대소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탄수화물은 침이나 체액으로 포함된 아밀라이드에 의해 분비돼서 이당류가 됩니다. 이당류는 소장 상피세포의 표면에 말타제나 낙타제의 작용에 의해서 단당으로 분해되어 상피세포에 흡수하게 됩니다. 상피세포에서 농도에 의해 밖으로 나가게 되고 모세혈관부터 문맥을 통해 간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단백질은 위액 중에 펩신과 위산에 의해서 변성되어 폴리펩티드로 분해됩니다. 소장에서는 트립신 등의 작용으로 좀 더 분해되며 소장 상피세포 표면에서 올리고펩타디제 등에 의해서 작용에 의해 아미노산과 디펩타이드, 트리펩타이드 등으로 분해되어 상피세포에 흡수가 됩니다. 디펩타이드나 트리펩타이드는 세포 내에서 아미노산으로까지 분해되어 세포로부터 나와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고 문맥을 통해 간으로 운반되게 됩니다. 중성지질은 글리세린과 지방산 곱하기 3이 그러니까 트리글리세라이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담즙산에 의해서 세밀한 입자가 되고 체액 안에 리파제가 작용해서 모노글리세라이드와 지방산으로 분해되고 담즙산이 더해져서 미셸이 됩니다. 상피세포 표면에 미셸로부터 유리된 모노글리세라이드나 지방산은 세포막을 통과해서 상피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트리글리세라이드로 재합성됩니다. 여기에 아포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결합이 돼서 카이로미크론을 만들고 상피세포로부터 체내로 분비되는 림프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읽어보시고 용어가 어려우면 넘어가는 겁니다. 늘 제가 얘기했듯이 공부는 자기 분에 맞게 자기 요령껏 본인의 이해도처럼 하는 거고 세상을 알려주는 지식은 알아듣는 사람의 경중과 깊이가 틀리기 때문에 많은 것을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듣든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니 좀 넓고 크게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꿈틀 운동. 꿈틀 운동은 전진하는 형태의 움직임으로 음식이 소화관을 따라서 이 지점까지 또 저 지점까지 이동하는 겁니다. 꿈틀. 자, 소화관이 벽이 늘어난 지점에 수축량이 생기면서 음식물 덩어리가 앞으로 밀립니다.
이동하는 음식물 덩어리가 다음 부위의 수축량을 촉발시켜서 더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수축링이 소화관을 따라서 파도처럼 움직여서 음식물을 앞으로 밀어내는 게 꿈틀 운동이 그림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보여주는 게 분절 운동입니다. 분절은 자 보게 되면 꿈틀 운동은 뭐 덩어리가 그대로 가는 거고요. 분절 운동은 계속 잘게 부수는 겁니다. 분절 운동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으로 음식물을 잘게 부숴서 소화액과 잘 섞이게 하는 운동입니다. A. 소화관을 따라 고리 모양의 수축 부위가 간격을 두고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에 수축된 부위가 이완이 되고 B입니다. 수축하면 각 분절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더 작은 덩어리가 됩니다. C는요. 수축된 부위가 앞뒤로 계속해서 바뀌면서 소화관의 루멘에 있는 내용물이 더 잘게 부수어서 섞이게 되는 게 C의 그림입니다. 작은 창자의 길이와 작은 창자의 내벽을 봅니다. 소장은 12지장, 공장, 회장의 세 부분으로 나눠지지만 대부분 빈 창자와 공장과 회장이다. 빈 창자와 돌창자는 표면이 복막으로 덮여 있으며 장간막에 의해 후 복벽에서 축 늘어져 있어 복각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상복부에서 샘창자가 끝나는 부분으로 우하복부의 막창자 맹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늘어나는 장간막 밑동의 길이는 25cm 정도이다. 창자 간막은 주름이 많은 커튼처럼 생겼으며 그 말단을 주행하는 빈 창자와 돌 창자의 길이는 6m나 된다. 작은 창자의 내벽. 작은 창자의 내벽은 안쪽으로부터 점막, 근육층, 장막의 3개 층으로 구조되어 있다. 점막은 장의 내벽에 솟아올라 있어 육안으로 보이는 윤상주름을 만들고 있다. 또한 점막에는 육모라고 하는 세밀한 도리가 많이 나와 있어서 벨벳처럼 푹신푹신한 감촉을 줍니다. 장유모 사이에 있는 장음화라고 하는 움푹 패인 곳이 있고 장육모와 장샘의 표면은 1층에 소장 상피세포가 덮고 있고 군데군데 점액을 분비하는 술잔세 배상세포가 끼어져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잠시 끊고 바로 5분 뒤에 바로 진행해서 다음 시간 또 진행하겠습니다.